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쉬는 시간에 했던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거든요. 혹시 확인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인터뷰도 안 했고 좀 숨어 있었습니다. 저기 다음 보시면 그 제가 오늘 좀 얘기 말씀드릴 거는 아무래도 제가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는데요. 2015년 이제 개정교육 과정을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6가지 역량이에요. 저희가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해서 역량 강화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심리적 감적 역량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매칭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오늘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그 2009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를 좀 해보면은 이제 달라진 부분이 저 빨간 글씨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 2015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좀 저희가 기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창의융합 과정과 관련해서 인지과학 중점학교라는 거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인공지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지과학 안에는 심리학, 철학, 또 인류학, 또 이제 언어학 다양한 분야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교 내에서 이걸 융합시켜서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걸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되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되게 많이 짰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한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했던 것들이 철학, 언어학,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심리학 이런 것들 다 배웠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코딩 과정을 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1학년부터 이제 코딩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코딩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 디지털 부분과 예술과의 융합은 조금 생각을 못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 왜 그랬었냐면 저희가 그동안은 여기서 보다시피 역사과나 미술과가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주제를 미술적인 주제와 연계시키는 이런 융복합 수업 사례를 했었었고, 그다음 이제 제가 했던 수업인데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법과 정치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걸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 이런 걸 또 생각해 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디지털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 올해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 요건 하나 사례가 더 있는데 이제 연극이랑 법과 정치를 융합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법과 정치적인 부분을 연극으로 표현하게 하는 이것도 제가 했던 수업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했던 융복합의 과정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또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긴 한데 소프트웨어 교육의 3대 목표가 보통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구현해 볼 수 있을까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 로봇 동아리를 또 맡고 있어요. 로봇 동아리를 맡으면서 실제로 이제 아두이노라는 걸 통해서 이제 C 프로그램을 좀 가르쳐 주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뭘 또 시행했었냐면 재미난 걸 또 예전에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텐서플로우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인식하게 한다거나 또는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요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이제 인하공정과 연계를 해서 왜냐하면 3D 프린터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대를 장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하공전 그 교수님하고 제가 연계가 돼서 학생들 여기 데리고 가서 실제로 프린팅을 해보게 하고 굉장히 많은 걸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이제 프린팅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됐고요. 그다음 바로 옆입니다 여기.
예, 팹랩 저 와서 다 처음 했고요. 그래서 팹랩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또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이제 그런 개념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요건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교과 체험 활동으로 저기 계신 분이 여운순 교수님이십니다. 저 이대 가서 저희가 직접 강의를 또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연계를 시켜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아이들한테 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뭐 말씀드릴 게 사실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 어떤 결과물이 못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여름 방학에 이 연수를 마친 이후부터 교육 과정을 개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학기 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해진 한도 내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지금 어떤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요걸 이제 학기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 과정 자체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이제 써놓은 이제 글에도 나와 있지만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되게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딩이라는 거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터적 사고라는 게 코딩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화 단계를 거치려면 코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사들이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연수 과정을 좀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협력 체제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교사들의 연수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역사와의 연계 강화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앞에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여러 장비들, 또 이제 VR이라든가 AI 장비들 이런 것도 학교에서 모두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학 인근 대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곳들과 연계하는 과정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코티칭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술하시는 분이 기술적인 걸 이해를 못 하시고 기술하시는 분이 예술적인 걸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걸 갖다가 사실 서로 간에 그 역량을 갖춰 나가는 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코티칭의 방법이고요. 제가 코티칭으로 오래 했던 것이 바로 연극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연극을 좀 예전에 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저랑 그다음에 연극 강사님이랑 같이 이 과정을 운영해 봤어요. 예상외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내년에는 그 코딩하는 코딩 전문 교사와 그다음에 그 미술이나 또는 이제 음악 교사와의 코티칭을 갖다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다음 수업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컴퓨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3D 프린트 환경 이런 것들이 좀 구현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테이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교사에 대한 연수가 좀 더 많아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7월달에 8월달에 그 강의가 있었을 때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무연수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직무연수가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무연수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좀 호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몇 분 남았죠? 제가 원래 이제 앞에 좀 말을 좀 더듬는데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써놓은 글에도 나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그 변화를 조금 두려워하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가장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새로운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됐을 때 이 교육 과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되게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은 예술 강사, 사실 그래서 예술 강사님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술 강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사실 수업하고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어떤 가해 활동, 동아리 활동, 수업 이외 활동에서 활동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예술 강사 선생님들과의 코티칭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자기 수업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술 강사님들이 수업으로 직접 투입돼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코티칭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